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예상 문제와 풀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만나는 시간이 제 10강자가 됩니다. 9강자까지 도로교통법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께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의 문제는 80문제가 나오는데 도로교통법 문제가 25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크다. 그런데 관계 법령도 역시 또 문제로 제출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다.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운전자한테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세 가지 책임이 있어요. 행정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사고를 낸 가해자는 행정적인 책임 져야 되고 민사적인 책임 져야 되고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행정적인 책임이라는 건 뭐냐? 사고가 났다. 중앙선 침해 사고 날 수 있죠. 차간거리 안 지켜 사고 날 수 있죠. 또 내지는 과속해서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법규 위반을 하는 것이죠. 법규 위반을 했다고 하는 건 어떠한 처분이 있는 것이죠? 딱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일정하게 또 이제 벌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딱지를 받게 되고, 여기에 따라 이제 벌점은 또 벌점대로 별도로 가겠습니다만은 행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고인 것이다. 따라서 딱지와 벌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민사적인 책임이라는 건 뭐냐? 사고를 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자동차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른 물건을, 남의 집에 건물을, 또 가로등을, 가드레일을, 신호등을 충돌해가지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보행자를 충돌해서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자전거하고 부딪혔다. 자전거도 망가지기도 하고 자전거 운전자도 다치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민사적인 책임이라는 것인데, 물적 피해가 있든가 또는 신체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상해를 입혔을 때 모든 것은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건 어떤 근거냐? 피해 보상이라는 것은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민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이지만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떡하냐? 피해자한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떡한다?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한테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거, 물적 피해든 신체에 어떤 그 다친 거에 대한 상해가 있었을 때 보상해주는, 이것이 전부 다 뭐다? 민사적인 책임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그러면 딱지도 받고 벌점이 있는 경우는 벌점도 받고 행정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어줘야 된다.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민사적인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다? 형사적인 책임이에요. 형사적인 책임이라는 건 뭐냐? 운전을 하시다가 잠깐 실수한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죄, 이건 형법 제26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지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건물에 필요한 어떤 건축 자재가 떨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다, 또 어떤 다른 물건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고 한다면, 고의는 아닙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운전 중에 사고 나는 것도 고의로 사고 내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 않느냐 하라고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차 하는 순간 급하다 보니까 과속하다가, 또 내지는 또 급하다 보니까 중앙선 침범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업무상 실수하는 것이죠. 이때 사람을 다치게 하게 되면 형법 제268조에 어떻게 되어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든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다? 신변에 대한 전과자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결과적으로 형법 제268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운전 도중에 실수해서 사고 낸 모든 많은 운전자께서 정말로 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사고만큼은 특별하게
뭐 운전하다 보면 어떤 실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다른 걸로 하고 교통사고만큼은 처리할 때 특별하게 예외시키자. 예외를 시키자. 특별하게 예외를 시키자. 뭐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 형법 제268조에서 예외시키자. 즉 형사적인 책임은 묻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행정적인 책임, 딱지 떼는 거, 물어줘야 된다는 민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인데 형사적인 책임은 묻지 말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 형법 268조에 대한 처벌은 없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뭐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우리가 특례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정이 된 법입니다만은 왜 만들어 놨느냐? 목적이 되겠죠. 목적은 업무상 과실. 운전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다가 실수한 거죠. 과실로 인해서 또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가지고 처벌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해가지고 바로 일상생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사고 나서 피해자가 2주 진단 나왔다, 3주 진단 나왔다. 그러다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또 내야 되고 또 바로 또 이에서 운전하다가 또 아차 뭐 피해자, 보행자, 또 자전거, 다른 자동차 어떤 실수 서로 의해서 사고 나게 되면 또 어떠한 그 처벌받고 하다 보면 사회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법 제268조 형사적인 처벌을 없애주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없애준 것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형사적인 처벌을 없애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그 특별하게 예외시킨 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자동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죄, 사람을 다치게 할 때 사망케 한 경우는 뺐습니다. 다치게 한 경우예요. 치상죄예요. 치사죄가 아니고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 업무상 과실, 중과실, 손괴,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일하는 운전이라고 하는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를 냈다. 그때 뭐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고 한다면 사망인 경우는 빼놓고 다친 경우라든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한다면 이때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그 관계처벌특례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익혀두시면 되겠는데 이건 조금은 법률적으로 좀 깊이 들어갔던 내용이지만 특례를 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를 다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않도록 처벌을 안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잘못을 크게 했는데 처벌 안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예외를 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예외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혜택을 못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떤 것이다? 교통사고 결과라든가 원인행위, 운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예외시킨 게 있다. 말하자면 예외시켰다는 건 뭐예요?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특례법 혜택을 못 보고 처벌하느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 또 하나, 피해자가 아주 많이 다쳤을 때, 중상이라고 그래요. 무고중자예요. 따라서 피해자가 많이 다쳤을 때, 이때도 특례법의 혜택을 안 준다. 특례법에서 예외시켜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도주, 뺑소니라고 그러죠.
피해자가 있는데 그냥 도망가 버린 경우, 이때는 결과에 의해서 뺑소니인데, 이것은 인사사고예요. 인사사고. 사람이 다쳤는데 도망간 경우. 그러나 물건만 망가뜨리고 남의 자동차만 망가뜨리고 도망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사사고에서 뺑소니한 경우, 이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혜택을 주지 않고 형법 268조 5년 이하의 징역, 금고라고 그래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원인 행위로 인해서 예외시킨 게 있다, 처벌한다는 것이죠. 어떤 걸 아시죠? 중대과실 12개 항목. 여러분께서 12개 항목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죠. 따라서 12개 중대과실에 의한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처벌한다, 그런 것이죠.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은 없고 오로지 딱지하고 보상만 해주면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힌 사고, 인사사고를 내렸고 도망간 경우, 그 다음에 중대과실 12개 항목의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특례법의 혜택을 못 본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물은 문제가 자주 나와요. 교통사고 결과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사망, 중상해, 뺑소니,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12개 중대과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1981년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 때는, 처음에 만들 때 8개 항목이었어요. 8개 항목이 10개 항목으로 됐다가 또 11개 항목이 됐다가 또 12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이와 같은 12개 항목이 어떤 것인가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12대 중대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면허증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1주가 나왔든 2주가 나왔든 뭐다? 형사적인 처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술 먹고 운전하는 경우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었을 때,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안 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면허 정지나 취소나 또 벌점만 부과되지만, 만약에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형사적인 처벌을 한다. 그때는 피해자가 1주가 나오든 2주, 4주의 진단이 나와도 무조건 처벌한다. 12개 중대과실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사고를 낸 경우, 그 다음에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속도 위반 사고예요. 그 제한속도라는 건 뭐예요? 규정속도를 넘어서 과속을 한 경우다. 과속이다. 그런데 이 과속은 60km로 가야 될 시속 60km로 가야 될 구간에서 65km로 간 자동차는 뭐 어떻게 될까요? 과속이죠. 5km만큼 과속한 거예요. 그러나 65km로 운행하다가 60km 구간에서 65km로 가다가 사고 난 것은 과속은 과속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때 제한속도 위반이라고 하는 그 과속이라는 건 얼마? 규정속도에서 이 시속 20km를 초과한 경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60km의 구간으로 되어 있는 그 길에서 85km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형사처벌 대상인 과속에 들어가고, 60km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 65km 간 건 과속이라고 하는 딱지로만 끝나지만 사고가 났었을 때 12개 항목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 20km가 초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확실하게 과속은 규정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경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시속 80km로 규정되어 있는 구간에서 20km를 넘게 되면은 중대과실로 사고가 났었을 때 형사처벌 되는데, 100km로 딱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그 블랙박스나 여러 가지로 봐서 시속 100km예요. 그러면 80km로 가야 될 구간에서 100km 갔으니까 20km가 됐네요. 그러면 20km로 딱 되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5km라고 한다면 20km 넘었으니까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딱 20km가 된 상태예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과속이라는 것은 20km 규정속도에서 어떻게 된다? 초과라고 되어 있다. 초과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km에서 딱 100km면 20km가 넘어야 되는데 안 넘었잖아요. 20km 뿐이 안 됐단 말이죠. 이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기후의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하라는 말이 있고 미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초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 4톤 이상 뭐 4.5톤 뭐 이하 그 다음에 뭐 1톤 미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이 나오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를 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톤 이상 그러면 5톤이 포함되는 거예요. 또 이하 그러면 5톤 이하라고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5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5톤 미만 그러면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5톤 아래 것만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과라는 건 뭐냐? 그 숫자가 뭐예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20km에 초과 그러면 20은 포함이 안 되고 21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상이라는 거하고 이하라는 말하고 미만이라고는 말하고 초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자주 나오고 또 문제로도 출제되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법규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상, 이하, 미만, 초과에 대한 그 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과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사고예요. 횡단보도사고도 12개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또 12개 항목에 포함되느냐?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금지,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곳에서 만약에 또 앞지르기를 했다. 뭐 터널 같은 데서 앞지르기 했다. 교량 위에서 앞지르기 했다.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2개 항목에 의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못 보고 특례법 예외사항이니까 형사처벌 대상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도 침범, 인도에 차가 올라가가지고 보행자의 방해를 주어서 사고가 났다. 이것도 역시 12개 중대 과실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승객 추락 방지 위반이에요. 개문발차라고 그러죠. 개문발차. 운행되고 있는 어떤 뭐 승용차,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는 탑승자가 승객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 이것도 역시 12대 중대 과실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통과를 잘못하게 해서 사고 났다. 역시 12대 중대 과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과속으로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이때 어린이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난 경우 역시 12개 중대과실이 하나인데 하나 더 남았죠. 적재물이 떨어져서 고정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재물을 제대로 묶지 않고 가가지고 적재물이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 이때도 어떻게 된다? 12대 중대과실에 의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는 운전자한테 행정적인 책임이라는 딱지하고 그다음에 물어줘야 된다는 민사적인 책임만 보험 처리만 하면 되는데 이와 같이 12대 중대과실은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는다라고 되는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도 뿐만 아니라 일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어떤 그 사고가 나게 되면 기본적인 법에서 가중시킨다는 것이죠. 더 엄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도주 차량에 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뺑소니에 대한 건 가중 처벌합니다. 형법 268조보다 더 높게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죠. 단순 도주가 있고요. 그냥 사고 냈다, 뺑소니 했다. 단순하게 뺑소니한 경우가 있고 사람 어떡하지? 어느 한 스펠이나 이런 데 숨겨놓고 다친 사람을 놓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단순 사고 나자마자 그냥 도망갔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어요. 근데 도망갔어. 또 내지는 다쳤는데 그냥 도망가가지고 병원에 후송하지 않는 바람에 사망을 했다. 이때는 그 운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법에서 더 가중시킨 거죠. 말하자면 사고는 했는데 사람 다친 것도 알면서 병원에 수송했으면 사망까지는 안 갔겠죠. 근데 사망하게 됐다. 또 내지는 죽은 것도 알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고도 알면서 그냥 가버렸다. 이때는 뭐예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것이 뭐예요? 가중처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를 다치게 해놓고 그냥 도망간 경우에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냥 다치게 해놓고 도망갔다. 이때는 검거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무조건 교도소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10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가중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단순도주예요. 그런데 단순도주 아닌 게 있어요. 어느 경우나 유기도주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를 숨겨놔버렸어요. 남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더 나쁜 짓이겠죠. 이때는 어떤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느 한쪽에다 숨겨놓고 가버렸다든가, 또 자기가 본인이 발각이 안 되게끔. 근데 다쳤는데 한쪽에다 놔두고 병원에 후송하지 않는 바람에 사망하게 됐다. 이때는 사형이래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가중처벌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다? 피해자를 다치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그냥 어느 한쪽에다가 옮겨놓고 남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겠죠. 그렇게 놓고 갔다. 그때는 뭐예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것이 바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교통사고에 또 여기에 부여가 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있어요. 그냥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냥 승객이 그냥 화가 났다고 버스 운전자를 이렇게 폭행하는 경우,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그냥 운전자를 운전하고 있는데 폭행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엄청난 사고로, 큰 대형 사고로 유발될 수가 있죠. 이때도 가중 처벌합니다. 그 단순한 폭행으로 처리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했다. 이때는 뭐예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단순 폭행은 이렇게는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이런 경우에 처벌한다. 근데 운행 중이라는 건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럼 신호대기에서 자동차가 서 있다는 건 운행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신호대기에 서 있었을 때도 운전자를 폭행하면 이건 뭐예요? 운행 중인 자동차로 보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데 운전자가 다쳤어요. 말하자면 어떤 피해가 진단서가 나올 만큼 다치겠다. 이때는 뭐예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벌금도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징역을 가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운전 자체가 방해가 되고 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도로 밖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하게 처벌한다. 그래서 자주 가끔 우리가 보도를 보게 되면, 그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를 폭행해가지고 그 사람이 운전자가 죽게끔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이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무조건 징역형에 처한다. 이것이 바로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가중 처벌한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 가셨나요? 오늘 설명드리고 법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던 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특정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어요. 여기에 따른 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확실하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강좌 11강좌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11강좌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강좌 공부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편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 그동안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